네, 안녕하세요. 유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중상고 영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간략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이력이고요. 네, 한 10개 정도 있는 학교를 현재 이제 지금까지 했고, 네, 현재 맡고 있는 학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특징 같은,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4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순서로 이 수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궁극적 목표 자체가 학생들이 이제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스태핑 스톤이 된다는 것을 학부모님들께 약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중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아시겠지만, 중상고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예전에는 대모산 근처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대치권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대치권 아이들이 진학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어떤 상하위 계급 같은 그런 맥락이 아니라요. 대치권 아이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 연수를 갔다 온 친구, 아니면 영유 친구들, 즉 영어를 어떤 어려움 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한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독해의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이 중상고에 입학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 내신은 공평하죠. 한마디로 9등급제로 인해서 한마디로 변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분류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중상고 내신의 핵심이 되는 것이겠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영어를 좀 객관화시켜서 잘한다고 하는, 즉 인증시험에 대한 점수가 되게 높은 친구들에게는 약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실수를 줄여야 되고요. 오히려 정반대로 영어에 대한 준비를 조금 미약하게 했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맥락이에요. 이 두 가지의 맥락을 제가 한마디로 이제 시험에 대한 유형을 설명드리면서 검증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법과 작문. 대치동 어머님들은 명확하고 간결한 걸 중요시하시죠. 저는 중상고의 특징을 어법 그리고 작문,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어법과 작문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게 반반일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 영어 우리 아이는 스스럼 없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데 작문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어법이 좀 걸리네요. 그렇게 된다면 어법이 가장 중요해서 어법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어를 자신의 생각을 아주 자유롭게 표출하는 그런 작문과는 다른 작문이에요. 어법과 암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작문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출 문제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제 1번부터 여기 첫 페이지에는 16번에 대한 객관식이 나와 있고요.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27번까지가 객관식, 나머지 6문제는 총 33문제가 되겠죠. 서술형이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독해죠. 그런데 예를 들면 2번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죠. 수능을 접한 친구들은 빈칸 관련된 것은 독해 충분히 풀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요. 이 빈칸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르는 지문이 아니라 배운 지문의 빈칸이 나오죠. 그러면은 어떤 학생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영어를 잘하는 학생도 풀 수 있겠지만 영어를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3번, 4번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만 보게 되면 단어를 재배열해서 주어진 우리말 뜻에 맞게 문장을 완성할 때 빈칸 A에 들어갈 말은 이건 되게 문제만 보면 상당히 쉬워요. 근데 이걸 제가 캡처해서 방금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중상고의 시험이 이렇게 네. 네. 끊을까요? 네네. 계속 설명하면 되는 거죠.
네. 마이크 잠깐 교체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3번, 4번 문제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빈칸 같은 거 충분히 맞출 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뒤에 그 캡처를 한 그 3번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중사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제가 그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어법과 작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물어보죠. 5번, 6번 어법상 틀린 거, 6번 어법상 틀린 문장을 2개로 골라라. 중요한 거는 표현에 밑줄이 쳐 있는 게 아니라요. 그 틀린 문장 자체를 골라내는 것이죠.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같은 것들은 특히 9번과 10번 같은 거는 얘도 독해라고 볼 수 있지만 얘도 뭐예요? 배운 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암기입니다. 암기예요. 그래서 제가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 작문 그리고 어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학부모님들도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또 어법이 계속 나오게 되죠. 빈칸, 어법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것은 27번이에요. 26번도 어법이고요. 27번도 어법인데 틀린 것의 총 개수를 물어보죠. 네. 수능형으로 좀 어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상당히 힘들어하는 문제예요. 서술형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제 작문과 연관된 것인데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작문이 어떤 작문인가? 바로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3번, 4번이 문제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빈칸 A에 적합한 것은 우리 아이는 잘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단어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해석이 나와 있는 다음에 요거에 대한 작문을 하게 될 때 이 빈칸들이 쫙 나오죠. 이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A에 들어갈 표현이 무엇인가? 암기입니다. 암기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영어 실력도 돼야 되겠지만 암기가 받쳐준다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6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보통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lie라고 하는 동사가 한마디로 그 자동사가 타동사인지 구별하는 제대로 쓰였는지 그런 식의 그 표현이라든가 단어를 가지고 물어보는 어법 문제가 아니라 문장 자체를 통째로 이 밑줄이 쳐 있는 다음에 이 중에 틀린 문장을 2개 골라봐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또 27번에 변별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의 총 개수를 1개부터 5개까지 개수를 아이들이 다 맞춰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바로 서술형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표현 1번부터 10번이에요. 밑줄이 한 지문 안에 밑줄이 10개가 쳐 있죠. 그 중에 틀린 것을 4개를 찾아야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네. 어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머님들. 어법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객관식 3번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 여기 나오죠. 아까는 A에 있는 것을 이 오지선다에서 선택하는 것인데 이제는 1번, 2번, 3번에 들어가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죠. 암기예요. 암기입니다. 무조건 암기예요. 그리고 어법, 이 2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기출로 나온 문제들입니다. 또 서술형에서 나오는 어법상 틀린 것을 3개를 찾아서 또 바르게 고쳐봐라. 찾아서 고쳐봐라. 찾아서 고쳐봐라. 이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실수를 줄여야 되고요. 반대로 영어를 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적은 정말로 아이들의 표현으로 급발진한다고 그러죠. 확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샘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보게 되면 좌측과 우측에 있는 지문은 같은 지문이에요. 지문 1, 지문 2, 지문 1, 지문 2가 되는 거죠.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제가 빵꾸란 표현이 웃기겠지만 빈칸 블랭크를 만드는 거죠. 아이들이 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이제 순서와 관련된 연습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에 대한 순서.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아이들이 가장 중상고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 제가 기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4개를 찾아서 틀린 걸 선택하고 골라봐라. 이런 식의 맥락이죠. 저는 오히려 그 실전에서는 10개까지 나왔잖아요. 10개 이상의 것을 제가 밑줄을 쳐놓은 다음에요. 이 중에 틀린 것, 번호를 쓰고 어색한 표현, 이게 중요하죠. 바르게,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서술형 대비가 되는 것이겠고요. 자, 같은 지문이에요. 아시겠지만 highly depressed가 나오고 highly, 여기서는 양자택일 문제라고 하는데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를 계속 선택을 하는 거죠. 눈치가 빠른 학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아, 유성호 쌤의 자료는 같은 지문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어법, 그리고 작문, 암기까지 가능하구나. 이 맥락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요것은 이제 그 방금 앞에 보여드린 것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해가지고요. 진도가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제공하는 파이널 자료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매 수업마다 이렇게 제가 샘플로 해서 4가지가 나오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어휘 단어장입니다. 단어장이고 단어에 대한 뜻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어를 빈칸으로 풀 수 있고 뜻을 가지고 풀 수 있고 빈칸이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어휘에 대한 것을 연습을 시키고요. 다 지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한 줄 해석 관련된 거 다 같은 지문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우측 상단에 있는 부분과 우측 하단에 있는 부분이 명확한 작문 연습이죠. 자,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스크램블링입니다. 명사구, 부사구, 뭐 형용사구 이런 것들을 제가 구간 끊어서 믹스 앤 매치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 해설을 보고 한마디로 요것의 순서를 찾는 거. 요 단계가 끝나면 막노동이죠. 써야 됩니다. 중상고는 요게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표현들 같은 것들이 아까 기출에서 보게 되는,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런 맥락이죠. 빈칸들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준비가 명확하게 될 수 있다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같은 지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문을 순서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파이널 때 자료를 주는 것에 제가 매 수업마다 이것도 주게 돼요. 이것도 주고 다시 한번 제가 가공하고 응용을 해서 같은 유형의 다른 문제를 아이들에게 계속 연습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 하단도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이제 선택하는 거죠. 2개씩 끊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 빈칸.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종합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수업 플로우를 말씀드릴 거예요. 2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3시간 수업입니다. 3시간 수업인데 그 수업 3시간에 할당된 그 시간 동안에 저는 한 60에서 70% 이 퍼센티지는 진도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3시간 모두를 범위에 대한 렉처를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레벨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진도에 대한 것을 한 60, 70% 내에서 끊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런 중요한 구문과 연관된 것을 시험을 볼 거예요. 아이디어 렉처를 바꿔서 바로 시험에 적용시키는 것이겠죠. 그 시험을 보고 컷오프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암기와 관련된 것을 약간의 이제 여분과 관련된 것이겠죠. 만약에 패스를 못한 친구들은 수업 3시간 수업 이후에 조금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날 배웠던 지문 양에 대한 필수 구문을 알 수밖에 없게 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구문 같은 것들은 누적이에요. 누적이어서 아이들이 뭐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10개의 지문, 그 다음 주 수업에는 또 10개의 지문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게 될 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누적시켜서 계속 시험을 볼 겁니다. 그렇게 돼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중상고 시험과 거의 일치하는 기출형 모의고사는 당연히 제공이 되는 것이겠죠.
그보다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법과 작문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이들이 수업 내에 연습할 수 있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시간 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